오늘은 중국의 동북지방 흑룡강성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늘 만주라고 일컫는 그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잡화점, 마트, 중화요식업소, 그리고 특히 양꼬치집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흑룡강성 빼갈 노주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미술입니다. 약간 투박하게 생긴 도자 항아리 술병이고요. 가운데 상표가 있죠. 노주담입니다. 옆에 이 술을 만든 제조회사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목단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목단강이라는 것은 강 이름이면서 흑룡강성의 한 도시 이름이기도 합니다. 다들 백두산을 잘 알죠. 백두산에 목단령이라는 고갯마루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발원을 해가지고 북쪽으로 만주 벌판을 흘러가는 강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목단강입니다. 그 유역 가운데 있는 도시, 그것이 바로 목단강입니다. 인구 220만 정도의 작은 도시예요. 이 목단강은 그렇게 흘러가서 하얼빈 시내를 통과해온 송화강과 합류합니다. 그 유역에 있는 목단강시, 어디쯤이냐 하면은 백두산과 하얼빈 중간 위치쯤 됩니다. 거기서 동쪽으로 러시아 국경 쪽으로 좀 치우친 자리에 앉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은 흑룡강성 목단강시에서 생산되는 술이다. 제가 좀 전에 이 술 이름을 노주담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뒷면에 보면은 우리나라 수입상이 붙이는 설명서 쪽지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도 자세히 보면은 술 이름을 노주탄이라고 적어 놓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 포털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서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 술에 익숙한 우리나라 술꾼들 대부분이 또 이 술 이름을 노주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고쳐져야 된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탄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주담, 오래된 술, 항아리 이런 뜻입니다. 요 담자 글자는 간체입니다. 현대에 와서 중국이 문자혁명을 일으키죠. 저 기존에 수천 년 이어오던 그 복잡한 획수의 한자를 가장 간소하고 간결하게 쓰도록 하자 한 것이 문자혁명이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새로운 중국의 알파벳이 바로 간체입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사용되던 그 복잡한 획수의 한자들,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 대만이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그 한자를 번체라 그럽니다. 번잡하다 할 때 그 번자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중국은 그 번체를 간체로 다 바꿨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한자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중국에 가면은 간판 읽기가 어려운 것이 그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에 중국에 갔을 적에 참 답답해서요. 저 글자가 뭔가, 저 글자가 뭔가. 그래서 저도 간체 공부를 따로 했습니다. 요 담자가 간체라 그랬죠. 그러면 요 담자의 본래 글자는 뭐냐? 번체는 뭐냐?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교단, 재단, 분단 할 때 쓰는 단자 있죠. 요것은 땅을 약간 이렇게 복도둔 높은 데를 말합니다. 선생님이 쓰는 자리가 교단이죠. 제사 지낸 자리가 재단이죠. 그 단자의 간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술병이라 그랬죠. 술병과 항아리를 가리키는 한자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건 담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백수가 아주 복잡해요. 술병담, 항아리 담자입니다. 때문에 지금 이 술, 국내에 들어와서 우리식 한자 발음으로 표기될 때는 마땅히 노주담이라고 해야 된다. 그런데 왜 이걸 사람들은, 그리고 수입상에서도
노주탄이라고 발음하느냐? 병음이라 그럽니다. 중국의 어린아이 때부터 배우는 그 발음 기호가 있습니다. 한자가 복잡하니까 이 글자는 어떻게 발음할까 하는 것을 로마 알파벳식으로 표기해 놓은 것이 병음입니다. 거기에 따르면은 요 글자의 발음은 TAN으로 되어 있어요. 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술의 이름은 라오지우 탄 이렇게 됩니다. 그 끝에 나오는 중국식 발음 탄이 우리나라에 넘어오면서 온전히 우리식으로 바뀌지 못하고 그것만 살아남은 탓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술 이름을 노주탄이라고 하려면은 앞에 두 글자도 다 중국식으로 바꿔야 되겠죠. 라오지우 탄이라고 해야 됩니다. 술 이름은 그렇고요. 이 술이 우리나라에 많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우리나라 술꾼들이 혼란을 겪는 것도 많습니다. 이유는 비슷한 술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술병의 모양새가 그렇고 술 이름이 그렇고 글자체까지 흡사한 술들이 여럿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똑같은 노주담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옆에 목단강 대신에 강구순이라고 되어 있는 술이 또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술은 강구순 술회사의 노주담입니다. 강구순 술회사, 이거는 사천성에 있습니다. 이 회사의 또 다른 제품 하나, 제갈량이라는, 제갈량이 아니고 제갈량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그 술, 술병이 금빵봉지 같은 데 들어있는 그 술, 강구순 제갈량입니다. 두 술회사의 서로 다른 노주담을 구분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술 중에 하나, 이 술은 또 같은 흑룡강성입니다. 그리고 목단강시 관할 교외 도시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술이 또 이거와 아주 흡사합니다. 노담자라고 되어 있어요. 담자, 그것도 술 항아리란 뜻입니다.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다 그 술이 그 술 같은 그런 혼란이 옵니다. 지금 이러한 예에서 보듯이 이 노주담이라는 브랜드는 어느 특정 회사의 특정 브랜드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유명사가 아니고 보통명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국의 전역에는 노주담이 들어가는 술회사가 10개가 넘고 또 그들 회사에서 나오는 노주담 술이 숱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가 엄격하게 간섭을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시골에 갈수록 그리고 영세한 술 회사들일수록 이 상표권 정립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도 없이 법정 싸움이 벌어지고 하는 겁니다. 골탕 먹는 것은 소비자들 뿐입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들고 있는 술은 목단강시에 있는 목단강 백주창에서 나오는 노주단이란 술입니다. 이 술병은 보통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거 지금 미리 땄는데 주둥이에 목걸이, 황금빛 목걸이를 차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열쇠를 따듯이 벌리면은 목걸이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젖히면 이 뚜껑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목걸이가 없는 것은 구멍이 이렇게 나가 있어요. 이런 용기에는 목에 열쇠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 열쇠를 갖고 구멍에 넣고 돌려버리면 이 목이 터져버립니다. 깨지면서 뚜껑이 열립니다. 요 뒤에 한글 설명문을 보면은요, 술회사 이름이 나오고, 우리나라 수입상 이름도 나오고, 재료가 나옵니다. 재료를 훑어보니까, 고량, 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량은 수수죠. 고량, 밀, 정제수, 물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술에서는 보기 힘든 두 개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주정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엑사논살 에틸이라는 화학용어입니다. 주정은 술의 원료가 되는 알코올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소주 회사들이
주정을 사와 갖고 물을 타서 제품화한다 그랬습니다. 희석주. 그렇듯이 이 술에는 특별하게 주정 표시가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 엑사논산 에틸이라는 것은 착향제입니다. 착향제. 술이나 음료수에 향을 입히는 재료입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거예요. 술에다 이걸 타면은 파인애플, 바나나, 망고 같은 열대 과일의 향이 풍겨집니다. 시골의 작은 술회사, 저가의 술이다 보니까 이렇게 일부러 향을 인공적으로 입힌다라는 걸 솔직하게 밝혀놓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요, 주정이란 건 왜 들어갈까? 곡식 원료를 발효시켜서 스스로 알코올을 만들어내는데 왜 또 알코올이 필요하냐 이 뜻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회사들에서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정을 씁니다. 술을 만들면서 술을 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발효 과정에 이렇게 주정, 알코올을 타버리면은 발효가 멈춥니다. 그럼 이 작업은 왜 하느냐 하면은 그 단맛을 오래 유지시키기 위해 가지고 굳이 이렇게 주정을 섞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정을 타는 두 번째 이유는 도수를 자유롭게 조절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중국 배갈의 정류 과정을 여러 번 설명했는데 처음 정류할 때 나오는 것이 85도, 75도, 70도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28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맨 위, 맨 아래 술들은 상품 가치가 없다 그랬죠. 그 안에 술들을 갖고 도수를 조절해야 됩니다. 물을 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주 어려운 작업이에요. 70도 술을 52도 술로 낮추는 것이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저가의 술들은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간단히 손쉽게 도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주정을 쓰는 것입니다. 이 뒤에 붙어 있는 작은 쪽지 하나가 전해주는 정보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마셔보겠습니다. 33도라고 되어 있어요. 예, 도수 때문일까요? 제 입에는 첫 맛이 좀 밍밍하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톡 쏜다거나 날카롭다거나 하는 그런 자극감은 아주 적습니다. 뒤에 남는 맛은 약간의 떫은 맛, 그런 것이 남고요. 약간의 과일향 같은 것이 풍겨지곤 합니다. 아까 착향제 이야기를 했죠. 지금 이 술이 그 먹단강 지역 주민들은 음식을 만들 때도 자주 사용하고 평소 거의 음료 마시듯이 애엄하는 술이라고 합니다. 예, 입안에 착 달라붙는다거나 혹은 그 바디가 촘촘하다든가 짙고 두텁다든가 하는 그런 느낌은 훨씬 덜합니다. 약간 어딘가 뻥 뚫리는 듯한 느낌, 그런 것이 자꾸만 남습니다. 목단강시라 그랬죠. 이쪽 지역에도 조선족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술회사의 경영진들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거기도 물론 직원들이 300명이 넘는다고 하니 그 중에도 조선족들이 많겠죠. 그리고 백두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니까 또 조선의 청기를 담은 술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중국 동부 지역 가장 변방 쪽에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에서 나오는 저가의 술이다. 따라서 이 가격에 이 정도 맛을 가지는 것만도 대견스럽다. 이렇게 볼만하겠습니다. 제가 중국적 자료를 찾아보니까 목단강시에서 이 노주단 술이 일반적 가격이 12위안에서 15위안 정도, 그러면 우리 돈 2,400원에서 3,000원 사이 그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술이 우리나라에 와서 잡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서 10,000원 혹은 11,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면은 중국 백주 시장에서도 가장 낮은 단계의 술 가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까 말했던 유사한 이름의 술, 노단자. 그 술도 가격은 이 술과 흡사합니다. 임해시라고 했죠. 중국에서도 호랑이의 고향, 눈의 바다라고 일컬어진다는 도시가 목단강시 관할 임해시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술 중에 우리나라에 또 많이 들어오는 술로 설원이라고 있죠. 다 동북 지역을 대표하는 저가의 농향형 백주다. 목단강 백주창, 이 노주단 술회사는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1932년에 창립을 했다고 하니 아직 100년이 안 되죠. 그렇지만 이 만주 지역에서 이렇듯 100년 가까운 역사라는 것은 대단히 긴 역사입니다. 요 작은 목단강시에서 연 백주 생산량이 4만 톤에 이른다라고 하니까 이 시에서는 가장 중추적인 산업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회사의 홈페이지를 보더라도 이 술회사에서 시에다 납부하는 연세금이 시의 재정에 기둥이 되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걸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술은 중화노자호 인정 표시를 받고 있죠.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신뢰할 만한 역사가 깊은 그리고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는 기업체한테 주는 그 인정 표시, 그 중화노자호를 얻고 있는 기업입니다. 목단, 우리가 화투놀이 하다 보면은 자주 쓰는 단어 중에 하나죠. 중국의 국화라고 일컫는 모란의 한자입니다. 한자 글자는 목단이라 적어놓고 우리는 그것을 모란이라고 읽습니다. 곁들이자면은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꽃이 바로 이 모란이라고 합니다.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80%가 모란으로 나왔다 그러네요. 그 다음이 연꽃, 그리고 국화, 매화, 순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정서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쯤 영하 30도, 40도를 곤두박질 치고 있을 그 눈 덮인 만주벌판의 작은 도시 목단강시에서 생산되는 노주담이란 술을 마셔봤습니다.